하루하루 문속.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하루님들, 오늘은 하루님들한테 소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그 자연식에서는 소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식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소금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소금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기도 하고 얼만큼 소금을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하며 왜 그런지 그걸 잠깐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과 물 그리고 곡류와 콩 거기다가 약간의 야채 물과 소금만 있으면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73%의 물이 맹물이 아니라 뭐다?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금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강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기도 해요. 자연식을 배우실 때도 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저를 따라와 주세요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에는 기본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식은 미니멀리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히 복잡하지 않아요. 그 미니멀리즘에서 가장 1단계로 중요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해놔도 소금만 있으면 일단 식사가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브랜드를 사라 아니면 이 물건을 사라 이게 좋다 아니면 이게 좋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소금에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신 것처럼 바다 소금과 rock salt, 그 돌소금이 있습니다. 바다 소금은 sea salt라고 하죠. sea salt. 그 다음에 이 돌소금은 사실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ncient sea sal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a salt versus ancient sea salt. 두 개 다 sea salt예요. 두 개 다 바다 소금이라는 얘기죠. 하나는 고대의 바다 소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다 소금은 바닷물은 그냥 끌어당겨서 햇볕에다 내말리면 바로 소금이 됩니다. 그게 현대의 우리가 말하는 바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50년 전만 해도 채소를 가져다 바닷물에 그냥 씻어서 먹으면 되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마나 미역도 그냥 바닷물에다 씻어서 말리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염이 되었어요. 우리 세대가 당면한 굉장히 우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근데 그게 우리나라와 같이 절인 음식에 우리 식생활을 의존하는 그런 민족에게는 치명적인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조리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답을 드리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식 커뮤니티에서는 방법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부터 약간의 양을 사용하고 있던 ancient sea salt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rock salt, 그러니까 암염이라고 우리말로 할 수도 있고 돌소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암염이라는 것은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땅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계속 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지금도 3, 4cm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형이니까 거기도 옛날에 바다 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가서 바닷물이 빠져서 마르면서 거기서 소금만 남아서 그게 돌로 저장이 된 거죠. 그게 남아메리카, 또 미국 대륙, 그 다음에 히말라야 이렇게 등등 여기저기에서 함유되어 있던 그 소금들이 바닷물 빠져서 마르면서 보관되어 있던 것들이 단단한, 진짜 차돌같이 단단한 그런 형식으로 땅에 묻혀 있는 것들이,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잘라 놓은 건데 이게 이제 광산, 그러니까 산 하나가 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트랩이 된 거죠. 그 고대의 바다가 Himalayan rock salt라고 하죠. Himalayan ancient sea salt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조금 작게 잘라진 거는 이제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제가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 락설트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락설트는 우선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거칠게 이렇게 갈아서 이거를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 솔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써요. 스튜 같은 데는 락 솔트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스튜나 그 국을 끓일 때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 락 솔트, ancient sea salt는 벌써 그 땅에 수억만 년을 저장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바닷소금은 이제 막 바다에서 건진 거기 때문에 그 기운의 차이가 있어요. ancient sea salt, rock salt가 더 기운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 겨울 음식을 할 때에는 rock salt가 월등해요. 그리고 샐러드나 절이는 음식은 rock salt로 하는 것보다는 sea salt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멘션하지 않은 솔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공 솔트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 가공 솔트가 테이블 솔트라고 유저리 부르기도 하고 그런 솔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서 거기다가 아이오다인이라는 그 영양가를 다시 넣은 그런 솔트를 말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무조건. 그래서 그거를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걸 많이 드신 분한테는 그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왜냐하면 아이오다인이 내추럴 아이오다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트에는 아이오다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갑상선의 저하나 갑상선 문제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제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 다음날 먹고 나면. 그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ock salt.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갈아 놓은 이거를 저는 스튜에 많이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저는 sea salt하고 rock salt를 섞어서 쓴다. 샐러드를 할 때도 이게 잘게 갈아 놓은, 아주 가늘게 갈아 놓은 이게 rock salt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가늘게 갈아 놓은 rock salt는 샐러드에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히말라야에서 온 rock salt고, 이거는 바로 그 미국에서 채취한 rock salt입니다. 또 여기서 보실 때 이렇게 핑크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흰 부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채취를 할 때 어디를 채취해서 갈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도 해요. 어떤 거는 이쪽이 됐을 때는 아주 핑크빛이 많이 도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세요.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제 조그만 거를, 너무 크면 이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팔거든요. 요거를 구입을 해서 일단 물에다 씻으세요. 한번 씻어서 사용하시거나, 이걸 그냥 약간의 물에 담궈 놓으면 얘가 살살 녹아 나와요. 그럼 그 물을 가지고 음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 어떻게 떨어지나? 이거 봐. 이렇게 떨어지죠?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샐러드 같은 데 넣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거칠게 갈고 싶을 때는 요게 좀 거친 거를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이거는 한번 씻은 거니까 또 이렇게 소중하게 또 이렇게 해서 또 보관을 하셨다가 이제 쓰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갈려서 나와요. 갈려서 나오고 값도 좀 싼데 사실 소금의 질은 제가 알기에는 그 채취하는 방법이 굉장히 정직한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폭파하지 않고 손채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값도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짠 것도 이렇게 너무 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금을 이 바닷소금하고 섞어서 잘 씁니다. 씨솔트가 있습니다. 씨솔트 제가 여기도 씨솔트 2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소금이 그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들이 다 쓰던 그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이 있어요. 소금에도 다 맛이 있어요. 물에도 맛이 있잖아요. 물 맛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금에도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쓰던 소금인데 이제 이것과 이 소금이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데 같은 곳에서 나온 소금이에요. 채취할 때 조금 시간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그 제일 위에 있던 소금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걷어낸 소금이에요. 제일 위에 있던 소금. 그리고 요거는 바로 그 아래에 있었던 소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금이 약간 미네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이는 음식, 그때 저는 이 소금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 빛깔이 나는 미네랄이 더 섞여 있는 바닷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소금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소금이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블랙 솔트예요. 블랙 솔트는 바닷소금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화산이었던 곳이 있죠. 그럼 화산이 있던 곳은 이렇게 바다에 막 그 비치도 다 검은 색깔이고 막 이렇잖아요. 이거는 그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아주 북극에 가까운 그 화산의 암에서 나오는 그 바닷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재미로 이걸 써요. 맛이 풍부해지더라고요. 특히 스튜 같은 거를 할 때는 복합적인 맛이 스튜의 맛을 더해주거든요. 그때는 이 소금 저 소금을 섞어서, 저희는 뭐 밀크도 쓰지 않고 뭐 조미료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믹스하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맛있는 스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걸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상비하고 있는 소금이 요 5가지에, 그 다음에 요거까지 6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이냐는 중요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아이들과 후손은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소금을 먹을 수 없을 정도에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하나라도 소금이 오염되는 이런 큰 사건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우선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conscious life, 의식이 있는 우리 하루님 한 분 한 분이 conscious한 하루, 깨어있는 하루, 깨어있는 하루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